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도 가벼운 경험담도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신념이 무너지고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실화입니다. 단 하나의 댓글이었습니다. 단 11글자.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순간 그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보는 채널을 운영하며 한국은 허상이다라고 주장하던 그 청년,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 몇 개로 타국을 조롱하던 그는 바로 그 댓글 하나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깎아내린 그 나라로 향하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카메라 하나만 들고 말없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서울의 아침, 첫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의 온수, 바닥에 반사되는 신호등 불빛, 의자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 그리고 이름 모를 아주머니가 내어준 김치전 한 조각. 그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제 영상 속 언어는 더 이상 제 마음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무너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바꾸게 했을까요? 왜 그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단 한 문장으로 새로운 영상을 시작했을까요? 저는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기술도, 교통도, 편의도 뛰어난 나라 한국.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힘, 바로 사람들의 진심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한국에 대한 재발견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회,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게나마 울림이 되어 닿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을 담은 이야기,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나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 채널은 주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콘텐츠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다루는 영상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짜깁기 위해서 한국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었지요. 한국은 별거 아니다. 기술은 허울뿐이다. 도시는 어수선하고 사람들은 불친절하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덕분에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영상에 달린 한 댓글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마치 얼음물이 제 얼굴을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사를 얼마나 했는데 한국에 대해 이 정도면 충분히 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댓글은 점점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정직했을까? 내가 본 것 없는 세상을 함부로 말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은 저를 점점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걸으며 진실을 확인하자.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조용히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태프에게는 개인적인 연구 여행이라고 둘러댔고 부모님께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너 거기 별로 좋게 말하지 않았잖니?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해요, 엄마. 좋은 크리에이터는 직접 보고 느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긴 한숨 끝에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혹시 내 믿음이 무너진다면? 아니, 어쩌면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행기는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하얀 구름을 뚫고 내려다 보이는 한반도는 무척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의심을 지우지 못한 채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순간부터 제 예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쾌적했으며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항 곳곳에 비치된 무료 와이파이는 접속 즉시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에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었을 때 저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 줄도 거의 없었고 직원들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기에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화물을 찾은 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열차는 시간표에 적힌 그대로 정확히 도착했고 플랫폼과 열차 문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노약자석은 붐비는 시간에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 앉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영상에서 말했던 한국,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한국은 세심하고 따뜻하며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본격적으로 걸어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석구석을 직접 눈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서늘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에는 겨울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고 거리 곳곳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분주한 걸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저는 바닥에 번지는 붉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신호등을 확인하기도 전에 바닥에서 경고를 주는 시스템이었죠. 깜짝 놀란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불빛을 인식하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옆에는 초 단위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카운트다운 표시가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오기까지 27초 남았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음을 멈추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어폰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일상에 얼마나 큰 편안함을 주는지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저는 거리 곳곳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도 주목했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함께 병기되어 있었고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꽃을 심어놓은 화단들이 정성껏 관리되고 있었고 곳곳에는 무료로 물을 제공하는 작은 급수대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따뜻한 물이 나오는 급수대를 보며 저는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관광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구나. 조금 더 걸어가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의 다른 지역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정류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전광판에는 버스가 몇 분 후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 아침, 야외에 설치된 의자가 따뜻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의자 표면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앉아보니 등과 다리 쪽으로 은은한 열이 퍼졌습니다. 이 작은 세심함이 사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버스는 정확히 예고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탑승은 질서정연했고 카드 한 장만 대면 승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속도는 가정용 인터넷보다 빠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과 고즈넉한 한옥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풍경, 거리마다 줄지어 심어진 나무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버스 기사님은 승하차하는 모든 승객에게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라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 따뜻한 인사 하나에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버스는 한대형 도심 공원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내려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공원의 공기는 맑고 차가웠지만 햇살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감싸며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무료 운동기구와 쉼터가 있었고 노인들이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 설치된 무대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고 몇몇 시민들은 뜨거운 커피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무대 옆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나가던 어르신이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공간에서도 문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공원을 나오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뛰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는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것 이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도시 곳곳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나가는 거리마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닥에 깔린 신호등 불빛, 카운트다운 타이머, 히팅 의자, 빠르고 정확한 버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술이나 인프라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결과임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찍은 영상과 사진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수많은 장면들 속에는 화려한 마철로나 번쩍이는 네온사인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욱 깊이 한국을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제가 만나야 할 이야기들이, 느껴야 할 감동들이 이 나라에는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앉아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풍경이나 시스템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작은 골목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는 화려한 백화점뿐 아니라 골목마다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고소한 어묵 냄새와 구수한 붕어빵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상인들은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정성껏 쪄낸 만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어묵 하나를 사서 입에 넣었습니다. 첫 한 입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입안 가득 커지는 따뜻한 국물과 부드러운 어묵의 식감이 제 혀를 감쌌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이야. 저도 모르게 작게 감탄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외국인이라 알아보고 서툰 중국어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고 다른 분은 손짓으로 더 맛있는 골목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시장 곳곳에는 무료로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부스가 있었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작은 노점에서는 길 잃은 외국인을 걱정스레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온 저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노인들을 위한 스트레칭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강당에서는 지역 학생들이 영어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고 복도 끝방에서는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어 몇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곧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찍어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 동네 자랑이니까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사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벽마다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고 오래된 담벼락 너머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집 앞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계셨고 지나가던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배고프죠? 잠깐 와서 김치전이라도 드시고 가요. 저는 깜짝 놀라며 정중히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접시에 김치전을 한 장 가득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손에 들린 따끈한 김치전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고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퍼졌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붐비는 퇴근길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보했습니다. 특히 한 젊은 남성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발견하고 얼른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가진 깊은 품격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번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 깃든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버스 안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 너머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야말로 진짜 한국의 빛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저는 오늘 하루를 복귀했습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정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만들어 퍼뜨렸던 부정적인 영상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왜곡했는지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 영상을 위한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함이란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진심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기술은 놀라웠지만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단 2주간의 체류였지만 제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렬한 깨달음을 준 이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짧고 길었던 하루의 여운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네주신 김치전의 따뜻한 온기,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다정한 미소, 골목길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장 상인들의 손짓, 그리고 한 청년의 자연스러운 배려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머리맡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담아온 영상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포장도 없고 연출도 없는 진짜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부정적인 말들과는 전혀 다른 진짜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마치 겉껍데기만 보고 판단한 사람처럼 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는 그 속의 사람들과 삶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 속 저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과거 영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한국을 비판하던 저의 모습. 그때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입니다. 기술은 많지만 진정한 정체성은 없습니다. 그 말이 다시 제 귀에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난 틀렸어. 정말 틀렸어.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향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양심과도 직결된 문제였고 앞으로의 삶에서 진실을 전하는 책임과도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작은 역사관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과거 한국이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역사관 입구에서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 문을 열기 전 저 자신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도시의 흑백 사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맨발의 아이들, 무너진 건물들, 허름한 천막촌 속에서 피난민들이 굶주린 얼굴로 쳐다보는 장면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전시실에서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 시절을 다룬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철강을 만드는 노동자들, 시멘트 포대를 메고 한 걸음씩 전진하던 건설 인부들, 재봉틀 앞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여공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쉽게 넘겨짚었던 한국의 발전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지한 말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한 바퀴 다 둘러보자 한 벽면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희생과 연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나라를 너무 쉽게 판단했네요. 정말 몰랐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한강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께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느냐야.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작은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지하철 문이 열리자 주춤거리며 타려는 외국인 노부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그 부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망설임 없는 그 행동은 제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나라의 친절은 누가 보고 있어서 하는 연출이 아니라 일상이구나.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닫히고 다시 열릴 때까지도 저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떠오르고 또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면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짐을 싸는 여행이 아니라 진실을 짊어진 채 돌아가는 여정이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한강 다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고 물 위에 일렁이는 잔물결은 마치 이곳에서의 경험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흐르던 한국 발라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고
그 안에서 이 도시의 정서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정만큼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노래 한 곡이 이렇게 사람을 울릴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건물 하나하나, 거리의 간판, 횡단보도 위에 바닥 신호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석 앞 유리 너머로 운전사님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한국은 어떠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다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서 정말 많은 거요. 비행기 탑승구 앞에 앉아 마지막 촬영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편집을 하던 손가락이 문득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촬영한 클립, 한강을 바라보며 했던 말이 마이크에 또렷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기술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위대한 나라였다는 거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안에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오를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전했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요. 그렇게 한국에서 여정은 끝났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첫 주, 저는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틀렸던 이유. 그리고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썸네일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까지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제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시간은 침묵이었습니다. 조회수는 평소보다 느리게 올라갔고 댓글도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노트북을 덮으려던 찰나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도착한 것입니다. 진짜 용기는 당신처럼 자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존경합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벅차오를 만큼 컸습니다. 그 후로 수백 개의 댓글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상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다녀온 적 있어요.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이제야 당신의 채널이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변화된 제 모습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시청자들의 반응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진심으로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촬영 스튜디오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조용한 공간 속에서 지난 2년간의 제 콘텐츠들이 떠올랐습니다. 조회수에 집착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퍼뜨린 왜곡된 이야기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새로운 무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전할 책임이라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가 오히려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무거움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만났던 택시기사 이준성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잘 봤어요. 다음에 오시면 또 태워드릴게요. 이번엔 제 가족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다시 갈게요. 그때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새 콘텐츠 기획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적, 한국.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리뷰 영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제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진짜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단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느낍니다. 그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리즈는 한국의 혁신, 교육, 공동체,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와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의 속 깊은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데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감동적인 사연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